네, 일발장전 주제는 오늘 바늘과 실, 바늘 가는데 실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가분의 그 관계에 있는 산업 트렌드죠.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전력을 보내야 되니까 지금은 아직 기술이 에어드랍이라 해서 공기 중으로 보내는 전력 기술은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전선을 깔아야 됩니다. 에너지 대란은 겨울에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대한전선 한번 좀 볼까 하고요. LS전선도 상당히 최근에 주가 좋은데, 일단 좀 작은 거 보고, 이 대한전선은 지금 표현에 해당했지만 전력과 케이블의 불가분의 관계, 그 구리 가격에 연동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선업체는. 왜냐하면 그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 해서 구리 가격이 오르면은 전선 판매 가격에 같이 동행하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걸 빼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구리라고 하는 품목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모든 품목이 다 그랬지만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선업체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막상 상반기 반기 실적을 딱 열어보니까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구리 재고에 대해서 조금 해지를 잘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고부가 가치 전선들이죠. 해저 케이블, 광 케이블 비롯해서 초고압 케이블들 이런 것들로 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놔서 LS 전선의 수주 잔고하고 이 대한전선의 수주 잔고가 상당히 높으면서 수익률도 좋다. 이게 포인트고, 실제 상반기에 대한전선의 매출은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Y와 Y라고 하죠.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그때 9천억이었으니까 3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좀 많이 늘었어요. 257억인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41억 원이니까 약 6배, 무려 6배나 증가했고, 그럼 문제는 뭐냐? 하반기에는 괜찮을까? 하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미 시장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북미 전력회사하고 3년간 초고압 지중 케이블 장기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 북미 시장에는 전력선을 경쟁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적다 그래요. 국내 업체에서 이제 LS전선이나 대한전선 이런 업체들이 나가서 상당히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린 에너지 이런 법안들이 나오죠.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태양광, 풍력, 그리고 그 밖에 거기에 따라가는 전선 업체들 아마도 시장은 조금 부단하고 어렵지만 호황은 구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격도 싸고, 싼 거 좋아합니다. 네. 대한전선. 네. 이상하게 대한전선 좀 자주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오늘 또 주가가 또 밀려 있고 해서 자, 김현 매니저 생각은. 대한전선이 원래 한번 움직이면은 시세가 되게 좀 화끈하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게 시가총액이 작지 않거든요. 네네. 주당 가격이 작아서 그렇지, 그렇죠. 시총이 지금 거의 2조 넘어가죠. 네. 시총이 좀 큰 종목인데 그래도 시세가 딱 붙으면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한전선은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아까 바늘과 실이라는 표현이 저는 딱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기를 만들면 어딘가에 필요한 곳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이제 발전 설비가 만들어지면 전선이 깔리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아무그린텍 말씀해 주셨지만 팀장님이 아무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저는 또 ESS 쪽이 또 주목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결국 이 에너지 저장 장치로 에너지를 이제 또 축적을 했다가 적재적소 이제 필요한 곳으로 또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이제 전선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구축이 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전방 시장의 이제 투자 확대, 이게 이제 전선 기업들한테는 구조적인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한전선이 당연히 이제 대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LS전선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데 상장된 종목은 LS전선은 이제 KOTC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이제 조금 어렵고, LS를 보시면 돼요. 네. 이제 LS. LS일렉. 네, LS가 이제 LS전선 아시아, LS일렉트릭 이렇게 돼 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네, LS가 이제 어찌 보면 전선 사업부하고 엠트론 사업부 이런 거 다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도 지금 보시면 LS가 가장 지금 좀 탄력적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LS전선 아시아라든지 LS일렉트릭보다는 LS 쪽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전선주들 중에서는 가온전선, 그 다음에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제가 실적을 한번 보니까요.
뭐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오. 뭐 작년 하반기 때부터 턴어라운드 좀 되기 시작해가지고 흑자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대형사들 뭐 대한전선이라든지 LS 같은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런 중소형 전선사들까지도 실적이 좀 좋아진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업황에 호황 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이제 증거기 때문에 뭐 소형주들 중에서는 대원전선, 가온전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구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또 풍산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풍산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동훈 팀장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사실 뭐 항상 이 시간 할 때만 느끼는 건데 사람 생각이 좀 똑같아요. 제가 오늘 사실 이 다음 시간에 준비한 게 전선주였는데 이게 딱 접치더라고요, 정확하게. 네. 그렇다고 제가 뭐 그거 바꾸지는 않았는데 아니, 괜찮아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네 종목 내 종목이 사실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지금 전선 업종에 대해서 역시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선 업체들의 가장 강점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턴키 베이스 수주라든가 이런 어떤 고부가 가치면서 높은 기술을 이용하는 쪽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뭐 네. LS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한전선이나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미국 시장 쪽에서의 어떤 지금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최근에 뭐 싱가포르라든가 동남아 또 이제 중동 이런 쪽에다 현지 법인들을 세워서 거기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지금 수주를 늘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상반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은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부담 없이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런 전선 관련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또 하나 이제 대한전선은 주식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부침이 많았던 종목이에요. 대주주들 여러 번 바뀌었고. 근데 네. 이제 호반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이런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환고의 탈퇴. 지금 주가는 아직까지 1,700원대 있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좀 상대적으로 너무 비싼 종목들 잘 매매 못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런 종목이 오히려 접근하시기 좋아요. 거래량도 그래서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이제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이제 트렌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걸 본 이유는 최근에 유럽의 3분의 2가 지금 가뭄의 폭염이죠. 미국도 반도에 따라 다른데 폭염에 전선이 많이 녹았대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 교체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자연재해 수혜주거든요. 네, 대박이구나 네. 이것도. 네, 하여튼 뭐 전선 피복이 있잖아요. 이게 녹아버려가 녹은 부분이 많다고 합디다.